회합의 순서 1회합은 파트리치안 기도문을 모두 서서 함께 받침으로써 시작된다. 이 평신도의 주제 발표나 담화는 15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제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어느 모임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회합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다. 주제 발표는 굳이 그 방면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들의 발표는 때때로 너무 학문적이거나 길어지게 되므로 회합 첫머리부터 순조로워야 할 진행을 오히려 그르쳐 놓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제 발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 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공부는 미리 어떤 회원을 지명하여 연구해 오도록 부탁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다른 토론의 자료를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필수적이다. 3주제 발표가 끝나면 회원들이 토론을 시작한다. 회합의 다른 부분은 모두 이 토론을 위한 것이므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잘 이끌어야 한다. 참석하고 있는 모든 회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 파트리치안 회의 과제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발언하기를 꺼리는 신자들을 발언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발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온갖 배려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될 만한 일은 모두 없애야 한다. 잘못되거나 어리석은 발언이 수없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꾸짖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와 같은 자세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고 달래서 발언하도록 만드는 파트리치안 회의 목적을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이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령 엉뚱한 발언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몽땅 털어놓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그런 잘못된 지식들은 공개된 후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로잡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다른 장소에서 이 잘못된 지식들을 마치 노래하듯이 되풀이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발언 그 자체이며 발언을 잘한다던가 또는 내용이 정확하다던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벽한 발언이 빛날지는 모르지만 평범한 발언이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다. 평범한 발언이야말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도록 훈련시켜주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발언은 회합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전체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전체를 향해서 발언하게 되면 듣는 이들은 발언한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그가 마치 자신과 단둘이 대화한 것처럼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발언을 준비한다. 파트리치안 회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원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분위기라면 이러한 심리적 균형은 깨지고 만다. 예컨대 사회자가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곁들인다든지 또는 칭찬을 한다든지 해서 회원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한다면 회원들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말 것이다. 또는 이미 발언한 사람이 자신이 제기한 문제점을 되풀이해서 다루려고 또다시 발언하거나 영적 지도자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를 해결하려고 매번 발언에 끼어들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토론을 하는 본래의 뜻을 그르치게 되며 몇몇 회원이 질문하고 전문가 몇몇이 답변하는 이른바 전문가 토론회로 모습이 바뀌고 만다. 그러므로 소심한 사람들이 발언하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자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발언을 제대로 하라고 주의를 주는 행위는 자칫 회합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다만 빗나간 발언으로 다른 회원들까지 궤도를 벗어나는 발언을 하게 만들 때는 사회자가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발언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앉은 채로 이야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토론이 단순히 대화하는 말투가 되며 무질서하게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발언의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발언을 한 회원보다는 아직 발언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사회합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휴식 시간에 앞서서 회계 보고를 하고 동시에 비밀 헌금이 있음을 예고한다. 즉 회합이 다시 시작되어 영적 지도자의 훈화가 끝난 뒤 곧 이어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린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이다. 오후 휴식 시간을 위해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다. 이는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가 회원들이 서로 사귀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다 다과를 즐기며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휴식 시간에 다과를 생략하고 그 시간을 다른 목적에 쓰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다과를 베풀지 않고 휴식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휴식 시간은 15분 동안 계속된다. 6회합이 다시 시작되면 영적 지도자의 훈화가 15분 동안 있게 된다. 이 시간까지 진행된 모든 토론의 내용은 사실상 훈화를 통해서 정리되므로 모든 회원은 이 훈화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훈화는 회합의 필수 요소로서 토론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올바른 형태로 가다듬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하느님께 더욱 많은 사랑과 봉사를 바치도록 북돋아준다. 훈화 시간을 회합의 끝부분으로 옮겨 토론을 거친 더 많은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훈화는 앞으로 더 계속될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따라서 회합이 끝날 즈음 훈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의도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소 수준이 낮은 회원들은 회합 시간 중간에 훈화를 들음으로써 큰 도움을 받는다. 훈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의 경우라도 훈화에 이어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해석의 원리 뒤에 설명함에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7. 영적 지도자의 훈화가 끝나면 다시 일반 토론을 계속하다가 폐회 시간 5분 전에 토론을 끝낸다. 8. 이어서 회합의 끝부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사회자는 전체를 대표해서 주제 발표자에게 간단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박수를 치는 등의 전체적인 감사의 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다음 회합의 토론 주제를 결정한다. 토론의 주제는 종교에 관한 문제라야 하며 순전히 학술적이거나 문예나 문학 또는 경제 등에 관한 주제는 피해야 한다. 다 그 밖의 공지사항을 발표한다. 9. 모두 일어서서 마침 기도로 사도신경을 함께 바친다. 10. 회합은 사제의 강복으로 끝이 난다. 강복은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는 채로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의자 사이에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소요 시간은 모두 2시간이 되도록 한다. 회합 순서 전반에 걸쳐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 순서라도 정한 시간을 넘기게 되면 다른 순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합의 균형이 깨진다. 회합의 각 부분과 할당 시간을 간략히 보여주는 회합 순서는 405쪽에 실려 있다. 전체 토론 내용을 요약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다음 모임이 계속 열리므로 언젠가는 완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리치안 회원은 활동에 의무가 없다. 회합에서 활동을 배당해서는 안 되며 가외로 활동하도록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친밀한 개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을 여러 방면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특히 레지오의 행동단원, 협조단원 또는 아듀토리움 단원이 되도록 권유함이 마땅한 일이다. 파트리치안 회를 슬기롭게 이용하면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파트리치안 회의 몇 가지 원칙. 1. 집단 심리를 활용하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집단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만일 그 집단이 훌륭한 정신과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에 맞는 큰 영향력을 구성원들에게 행사하게 된다.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힘껏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각 개인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집단을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참여하며 일단 집단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을 얻으면 곧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원리를 파트리치안 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드러나 보이지는 않으나 억제할 수 없는 집단의 힘이 가장 뒤처져 있는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을 움직여선 그들이 이 회합을 통해 듣고 배운 바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밖의 다른 면에서도 함께 어울리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집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트리치안 회는 높은 수준의 정신을 지닌 간부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새롭고 훌륭한 의견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보장해 주므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집단 심리의 작용으로 회원들은 새로운 의견과 사상을 제대로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파트리치안 회는 항상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괴로운 침묵의 순간을 참고 기다리자. 토론 중 발언이 오랫동안 끊기면 괜히 불안해진다. 그때 사회자는 회원들에게 발언을 재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촉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재촉에 의해 생기는 긴장감은 회원들로 하여금 오히려 발언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족들끼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라. 따라서 이따금 대화가 멈출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발언이 끊기면 집안에서 가족들이 하듯이 모두 잠자코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잠잠한 분위기는 곧 깨진다. 그리고 다물었던 입이 일단 열리면 대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한다. 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문가에게 곧바로 해답을 얻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이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학생들이 전문가의 해답을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력과 책임감이 향상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은 힘이 더 든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맡김으로써 그들 스스로 해답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서툰 해답을 마련하면 전문가가 나서서 지도해준다. 그 다음 다시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의 내용과 해답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서서히 노력하여 문제를 풀었으므로 배운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자신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것이 파트리치안 회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떤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나오더라도 지도자가 이를 즉시 바로 잡으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대로 토론에 내맡겨 두어야 함을 알려준다. 만일 그것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크게 잘못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한 당사자가 창피를 느끼지 않는 방법이라야 한다. 이런 경우 성모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일반 강의에서는 청중의 반응이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질문을 환영한다. 질문을 하면 즉시 강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파트리치안 회에서는 질문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론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여긴다. 일을 마친 전기의 경우에서 누전을 일으키는 현상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여 토론에 기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질문만 하려 하고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다 보면 토론은 타격을 입게 되며 결국 토론의 장이 강의실로 바뀌고 만다. 이런 강의실에는 회원들이 끝까지 앉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꼭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다.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의견 해답을 덧붙여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질문은 대개 토론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도 적절히 합류시킬 수 있음이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있다. 파트리치안 회의 형성 원리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놓듯이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파트리치안 회원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한다. 파트리치안 회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벽돌을 쌓아 올린다.
새로운 의견 하나하나가 이미 발표된 다른 모든 의견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의견들을 생산해낸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의견이 수정되고 새로운 사상이 싹트는 것이다. 특히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은 각 사람의 마음에 풍부한 열매를 맺는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집단 전체에도 공동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마치 밀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회원들의 각기 다른 성격이나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침체된 믿음과 소극적인 신앙의 강한 추진력과 더불어 방향까지 제시해주면 삶은 틀림없이 변화를 가져온다. 육주관자의 역할 프레시디움의 운명이 간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파트리치안 회도 주관자들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주관자는 자신의 역할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관자가 너무 드러나게 행동하면 할수록 일반 회원들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실과 같은 분위기로 빠져들고 만다. 영적 지도자, 사회자 및 주제 발표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과 그 밖의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참석한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나 권위자 앞에서는 불편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 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회원들에게 지식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칠 때 쓰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마태 11, 29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주관자들이 두드러진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토론은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주관자들이 꼭 정해진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관자들도 일반 회원과 마찬가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되도록이면 자제하라는 뜻이다. 7해석의 원리 파트리치안 회의 특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해석의 원리이다. 토론 중에 대다수의 회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발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 해석의 원리는 회원 모두가 발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는 아무리 수준 높은 사상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토론을 거치면서 보통 회원들도 모두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능력은 값비싼 보석처럼 귀중한 것이다. 이제 이처럼 귀중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령 주제 발표 또는 어떤 다른 발언 내용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참석한 회원 가운데 10%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하자. 만일 일반 강의의 내용이 그처럼 어려웠다면 그 강의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파트리치안 회합에서는 내용을 이해한 10%의 회원 가운데 몇 명이 그 발언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들은 대다수의 회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회원들도 발언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는 밀을 갈아서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온다. 당초 발표된 내용에 들어있던 불명확한 점이 풀이가 되고 설명이 가해져서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지적 수준에 알맞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파트리치안 회에서는 누가 무슨 발언을 하든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 이러한 파트리치안 회의 특성은 선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매우 독특한 가치를 발휘한다.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현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톨릭 교리를 충분히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파트리치안 회의 해석의 원리는 마치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큰 힘을 드러낼 것이다. 8. 하느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일. 이 일에는 단순히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것 이상의 현상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은총의 원리이다. 즉, 은총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초월하여 우리가 가진 재료와 능력으로 지을 수 있는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개시 종교에서는 신앙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아무도 완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모든 일에 초자연적인 믿음과 은총이 늘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토론이었다 하더라도 항상 아쉬움은 남게 마련이다. 하물며 토론이 다소 충분치 못했다고 느껴지면 흔히 그 토론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미천한 우리의 노력마저도 당신 손에 받아주시고 써주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의외로 해결된다. 과연 그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소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제의 정도에 비추어 우리의 노력이 훨씬 컸던 것인지, 혹은 하느님께서 모자란 부분을 대신 채워주셨기 때문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일은 우리가 바랐던 대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철학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물론 이 철학은 단지 파트리치안 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철학을 통해서 파트리치안 회합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훌륭한 발언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미약한 노력이라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국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는 편이 낫지 하며 우물거리기만 하는 한 그러한 노력은 기대할 수 없다. 가톨릭 신자 공동체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 이러하므로 파트리치안 회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는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